아, 이렇게 갑자기 교직원에서 이렇게 100만 원대를 받는 파견 직원까지 이렇게 순식간에 미끄러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안녕하세요, 임다입니다. 오늘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20대 때 좀 준비 없이 퇴사했다가 아주 그 이후 취업이 완전히 망하는 코스로 들어섰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이 그때 제가 취업 처음 했을 때 부동산이 막 오르고 막 주식이 막 오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지금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직장 취업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2월 달 졸업하자마자 3월 2일부터 바로 출근을 했었어요. 제가 어디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직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경기도 굉장히 이제 호상황이었고 취업을 대부분은 거의 다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엔간한 데는 다 친구들이 다 취업을 해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첫 취업을 너무 수월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한 2년 다니는데 거기가 충청도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퇴근하고 오면은 그 뭐 자기 개발을 하러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하러 학원을 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면 9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서울에 있는 회사를 가서 학원을 좀 다니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과감하게 그만둬야겠다고 말을 하러 갔는데 그게 제가 처음 취업했을 때가 2006년도에 이제 4학년을 제가 다녔었고 2007년도 2월에 졸업하고 3월에 취업을 했었거든요. 이게 2008년, 2009년 2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뭐가 있었죠? 저희가 2008년 가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사실 회사들에서 그 취업 예정들이 막 다 없어지는 거예요. 경기가 막 하락하면서.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자세한 상황까지는 설마 내가 하나 갈 곳이 없겠어. 내가 눈을 낮추면 되지. 뭐 이런 정도의 약간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큰 생각 없이 실업급여가 3개월이 나오는데 이거를 받으면서 혹시 그 사이에 취업이 될까봐 걱정을 오히려 하면서 3개월 동안 실업급여 받으면서 좀 이제 리프레시 하다가 마지막 정도에 이제 정식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 그 전까지도 설렁설렁 알아보고 하다가 뭐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시작한 백수 생활이 3개월이 지나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하는 회사를 서치해서 이력서를 넣기 시작하는데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사이에 그 실업급여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집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막 하면서 그냥 밤마다 이거 이력서를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취업이 안 돼요. 다 거절당하고 또 제가 또 눈을 낮추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돈도 많이 안 줘도 상관없어. 나는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가야겠다 하고 이력서를 또 다 넣어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고 무슨 중소기업 모르겠고 이제 집 근처에 나오는 공고만 있으면 일단 다 넣어봐요. 막 다 넣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까지 하루에 막 10개씩도 써봐요. 나중에는 너무 잠이 안 오니까 밤새 다 넣어봐요. 그리고서는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 전화해서 물어봤었어요. 전화해서 죄송한데 저 이런 지원했는데 탈락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분 한 분이 되게 친절하게 답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이 저희 회사는
되게 작은 회사고 이런 정도의 학력을 가지신 분이 직원인데 그 스펙이 좀 스펙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 학력이 그냥 그 전까지는 학교 졸업이랑 교직원 근무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펙이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학교나 여러 가지 부분이 저희와는 약간 차이가 있고 좀 오버되어 있고 잠깐만 근무하시다가 곧 이직 준비하실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는 그냥 결이 비슷한 사람들을 좀 뽑고 있다. 약간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만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때 이제 현실을 알았죠. 제가 옛날에 신입사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서울대 백수가 나왔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왜 저렇게 백수로 있을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경쟁해야 될 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풀에서 경쟁하려면 별도로 뭐 인턴 경험이며 뭐 공모전, 영어 점수 뭐 이런 게 다 이제 있어야 되고 저희 과 애들도 보면은 뭐 아빠 회사에서 방학마다 인턴을 한다던가 뭐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방학마다 방학이 뭐야? 그 학기 중에서도 거의 수시로 계속 서치해가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었어요. 사실 스펙을 쌓을 시간이 좀 부족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쪽 대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이쪽에 지원할 만한 그런 항목들은 참 모자란 상태고. 그래도 여기로 지원을 하자니 여기서는 우리랑은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거절을 계속 당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제가. 이도저도 아닌. 아예 이쪽으로 목표를 세웠으면은 이쪽 도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또 졸업 예정자들이 이미 많잖아요. 그런 예정자들이 많은데 저는 어정쩡한 물경력을 가진 나이를 먹고 20대 후반이 돼버려요. 제가 또 학교를 6년 동안 다녔어요. 돈 벌어야 돼서 그 휴학을 하느라 6년 다니고 교직원을 2년 했으니까 제가 이미 나이가 20대 후반인 거예요. 중후반.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 결혼해서 그만둘지 애를 가질지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리스크를 갖고 저를 채용할 만큼 제가 매력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실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때 돼서야 처음부터 제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일단 퇴사를 하려면은 이 다음을 준비를 했었어야 됐고 한 다음에 그만뒀어야 됐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취업을 할 때 지금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내가 이쪽 방향으로 뭐 이 길을 가고 싶어 했을 때는 그 테마에 맞는 일들을 찾아서 하면서 경력을 실무 그런 경력을 쌓아야 했던 거죠. 근데 제가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게 너무 급급하니까 불러주는 대로 가고 이 닥치는 대로 일하고 이력서를 쓸 때 어떤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걸 포장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게 하나의 테마로 묶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려고 했던 데는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 백수 생활이 거의 1년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등록해놨던 파견회사를 통해서 한 이제 금융권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월급이 얼마냐? 최저 시급으로 회사는 이제 파견회사에 주는 거예요. 뭐 180인가 150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100만 원대 중후반을 파견회사에 주면은 파견회사에서 수수료 30만 원을 떼고 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전 150인가 120인가를 받는 그렇게 해서 일단 들어갑니다. 어디라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굶을 순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거기서 저를 뽑을 때 희망을 줬어요. 그 파견회사에서 여기서는 정직원이 될 수 있다. 지금 약간 인턴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그 100만 원 초중반의 돈을 받고 거의 새벽까지 일하고 밤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냥 그 회사는 9시에 가면 칼퇴한다 그랬던 회사였거든요. 6시에 가면은 약간 다른 팀에서 저 팀은 일이 없나 봐라고 항의가 들어온다고 직접적으로 차장님이 저한테 6시에 가지 말아달라고 다른 데서 항의가 들어온다고 말을
할 정도의 회사였어요, 분위기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당연하게 이제 새벽까지 다 같이 일하고. 저는 당연히 그 회사에 이미 정직원이 된 것처럼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혹시 이제 계약이 정직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사실 파견 다음, 계약 다음 정직원인데 전 이걸 믿었던 거예요. 정직원으로 뽑아주겠다는 어떤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니까 인사팀에서 안 된다. 계약 해지를 하겠다.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건 알지만, 실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을 잘하는 건 알지만 자기네들은 고용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생긴다. 제가 저 정직원까지도 될 필요가 없다. 그냥 파견회사를 빼고 저랑 직접 계약을 해서 저 30만 원만 그거 뛰는 것만 더 받게 해달라고 막 매달렸어요. 울면서.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되게 진짜 무서운 팀장님이었거든요. 저한테 와서 진짜 미안하다고. 나도 네가 당연히 정직원이 될 줄 알고 새벽까지 일을 시켰던 거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 못했다. 네가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 정말 너도 알고 옆에 부서도 알고 다 안다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됐다 상황이. 근데 그 180만 원으로 다이렉트 계약을 하자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다이렉트 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뭐 보험이며 연금이며 부수적으로 나간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지에 대한 아무튼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하고 그때 이제 알게 되죠. 이게 회사를 믿고 있어서는 안 됐었던 거구나.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게 이게 기술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회사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다른 회사 면접을 보러 다니겠다. 왜냐면 전 휴가도 안 쓰고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휴가도 많이 남았고 나를 붙잡지 말아라. 그리고서 울면서 막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다. 상황이 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뭐라 못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일하다가 중간에 면접 잡히면 잠깐 면접 보고 오고 해도 그냥 그동안 이미 준 돈 이상으로 너무 부려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는 결말은 해피엔딩이 되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했던 거를 그 다른 팀장님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이 팀장님, 저희 팀장님은 다 해가지고 본부장님을 찾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정직원 시켜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제가 나간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 다른 회사 면접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말 한마디로 하시는 이게 정직원이 됐던 거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바뀌는 무슨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정직원이 결국 되긴 됐어요. 되긴 됐는데 그때 굉장히 회사가 무섭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 경매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뭐 경매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좀 밖에서도 살아남을 방도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했는데 20대가 끝난 거예요. 29살, 30살. 그래서 저는 꼭 20대 분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직장을 가려고 하지 말고 직업을 정한 다음에 이 직업에 관련된 활동을 해야지, 내가 이 직장에서 월급을 막 잘 받아야겠다. 아니, 막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약간 이 업에 관련된 스펙을 쌓고 기술을 쌓고, 그런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 회사에서 아무리 뭐 일을 잘하고 인정받고 성실하고 그런 거는 이 회사를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준비를 하고 퇴사를 해야 된다. 다음 이직할 곳을 정하고 가야 된다. 제가 그때는 못 모르고 인생에 몇 번 없는 자유로운 시간이야. 이 시간을 즐겨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너무너무 후회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교직원에서 이렇게 100만 원대를 받는 파견 직원까지 이렇게 순식간에 미끄러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경제가 또 부동산 뭐 아무리 제가 월급을 모아봤자 서울 집 하나 마련 못하는 상태라고 하고 주식이 또 이렇게 올라가고 했지만 또 이상하게 내가 가진 것만 안 오르고 뭐 이상하긴 한데 이 막상 이게 코로나가 끝났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특히 고용시장은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자동화며 이런 걸 많이 구축을 해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은 약간 직장이 아니라 업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